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제 9 9번째 편의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5 자위 반노 연후에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연후에 악이 정하야 음악이 바로잡아져서 아 송이 각득 기소하니라. 아와 송이 각각 그 자리를 얻었다. 제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이 아와 송이 이 뭐냐면 이게 시경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사서 삼경 할 때 삼경 중에 하나가 시경이죠. 시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고전을 높여서 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는 이 고전의 이름은 시입니다. 시예요. 시. 그래서 논어나 맹자 등에서 시경의 구절을 인용을 할 때 시경의 왈 이렇게 하지 않고 시왈 혹은 시운 이렇게 보통 다 얘기를 하죠. 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도 우리가 서에다가 경자를 붙여서 서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서입니다.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삼경 할 때 이제 시경, 서경 그리고 이제 역경인데 이 역경도 이렇게 하지만 요것은 우리가 높여 부른 것이고 이 이름은 역입니다. 역. 이제 저 역에다가 주자를 붙여서 주역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본래 이름은 역. 그래서 시, 서, 역 이것이 본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경의 시경 중에 크게 시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풍, 그 다음이 아, 그 다음이 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풍, 아, 송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들의 전체 모임이 시경이라는 고전입니다. 시경. 근데 이 풍은 15개의 나라에서 채집된 시들을 15국풍이라고 하고 요 아에는 소아와 대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 상에는 주송, 그 다음에 노송, 그 다음에 상송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5개의 국풍들 15국풍이 있고 여기에는 소와 대아가 있고 주송, 노송, 상송이 있는데 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민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이 시들이 채집이 되었을 때 민간이라든가 지식인 계층에서 만들어져서 불리웠던 노래들을 채집해서 모아놓은 것이 요 국풍이라고 하는 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대요. 요 안대 요것은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음악의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중에서 연주되었는데 대체로 요 소화 대야 할 때 요 소화는 그 정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계하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요 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가 잘 이루어졌던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음악들을 대체로 대야라는 편 속에 편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 나라 그 한 시대를 경영을 할 때 잘했던 시대와 못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대 왕들의 공덕을 찬송하는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례악에 가까운 것이죠. 제례. 우리가 종묘 제례악 하는 것처럼 그 제례악에서 어떤 시대의 임금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시들인데, 주송은 주나라 시대에, 노송은 노나라 시대에, 상송은 상나라 시대에 그런 이제 공덕들을 노래로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경입니다. 근데 요 아와 송이, 지금 요 아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송이 이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공자 당시에 요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들이 3,000편이 넘었었습니다. 3,000편이 넘었었던 것을 공자가 300여 편으로, 시 300이라고 앞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나왔었는데 300여 편으로 그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산시라고 하는데, 시경을 이제 산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다, 이런 정리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 10분의 1로 줄였는데, 줄이면서 이 아와 송의 내용들도 이제 뭐 풍도 그랬겠습니다만, 아와 송의 내용들의 그 가사들을 그 시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시의 본래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서 느꼈던 그 소회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시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즐겁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솔직한 속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누가 이 자료들을 참고를 해야 되냐? 그러면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나라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그 언로, 말의 길, 언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표현한, 그 표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에 해당하는 것이 시였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젊은 날에는 이 춘추 시대라는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바꿔볼까 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자 노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 반노라는 게 노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갖는 함의가 그거예요. 이제 세상을 내가 바꿔보려고 했었던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은 접는 거예요.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자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잡아 보고자 했던 그 꿈을 접으면서 공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방법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내 눈앞에서 그것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버려요. 대신 두 가지에 집중을 하죠. 하나는 고전의 정리입니다. 고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술하죠. 요게 저술이에요. 저술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공자가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경과 서경 같은 고전을 정리를 하고 춘추 같은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기에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죠. 시경과 서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시대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이 저술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후대인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사는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재를 남겨놓는 거예요. 사람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사람이라는 씨앗을 남겨놓는 것이고 저술은 글이라는 씨앗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로잡는 일은 할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미래에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고 가겠다 하는 이제 그 방법을 공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연후에 음악이 바로잡아져서 아와 송이 제각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글은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자왈 출즉 사공경하고 입즉 사부영하며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불위주곤이 하유와 아제오 이랬습니다. 하유와 아제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 중에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없다. 내가 꼭 가져야만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출즉 사공경하고 나가면 내 집 바깥을 나가면 그러면 공과 경을 섬기고 이랬죠. 공은 임금입니다. 제후국의 임금을 공이라고 해요. 경은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공경이라는 것은 임금과 고위 관료를 섬긴다 하니까 벼슬을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직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녹을 받아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바깥을 나가서는 공임금이나 고위 관료를 모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집으로 들어오면 부형을 섬기고 아버지와 형님을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우리 집의 제일 어른이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러면 형이 우리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형이 계시면 형에게 공손하고 효제지요. 효제. 논어에서 공자가 효제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집안에서의 도리를 행한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섬기다. 섬기다. 저 섬기다라는 글자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가 가장 윗사람이 되고 집안에 와서도 내가 제일 어른이 되고 이 마인드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섬기고 집에 들어와서도 누구를 섬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항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자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겸손함, 공경함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나 안에 들어와서나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그렇습니다. 요것은 공경이든 부형이든 밖에 나가서와 안에 들어와서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뭐냐면 여기는 살아계시는 분들이죠. 살아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요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일 텐데 나와 함께 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상사, 상에 관한 일이죠. 장례에 관한 일, 상사를 감히 힘쓰지 아니하지 않으며 감히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드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겁니다.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눈에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소홀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중에 와서 너 나한테 왜 그랬느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애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히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사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는 매년 돌아오지만 장례는 딱 1번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잘 못 치렀다고 다음에 다시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장례. 이거 한번 잘못하면 2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불이주곤이라는 것은 술에 의해서 내가 곤경에 처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곤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다든가 아니면 술을 먹고 술김에 안 해야 될 짓을 한다든가 술에 의해서 내가 곤경에 처하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나를 압도하고 술이 나를 지배를 해서 내가 그 순간 나의 주인이 아닌 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4번째인데 이 1번, 2번, 3번, 4번 이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해서 나에게 없다. 어떤 것도 내가 4가지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하유와 아제요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7편 2장을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7편 2장을 할 때 하유와 아제요가 어떻게 됐냐면 요 주에 이렇게 돼 있었죠. 어떤 것이
능히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유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만 하겠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7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공자가 스스로 이 네 가지의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지 진짜 저것이 공자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읽는 것은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장을 보시면요. 16장은 자제 천상왈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냇물 위에 계시면서 했는데 여기 냇물 흘러가는 시냇물 하천 위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천 위라기보다 하천 가 혹은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 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계시면서 흘러가는 물을 냇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서자 여사부인저 서 요게 갈서자입니다. 갈서 이렇게 하면 서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그럴 때 서거 할 때 서자가 저 서자입니다. 그래서 서라는 게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죠. 근데 가는 것은 여사부 이것과 같을진저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미이고요. 이와 같다. 가는 것은 이와 같다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가에 계시면서 가는 것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과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냇물에 어떤 점을 주목을 했냐? 그러면 불사주야로다 이렇게 했어요. 요 사자는 집사자입니다. 원래 집사. 근데 요게 이제 명사로 집인데 동사가 되면 머무르다. 거기에 묵다. 하룻밤 묵다. 그래서 멈추다. 혹은 그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자가. 물론 버리다라는 버릴 사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라는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주야, 낮이나 밤이나. 밤낮을 계속 흘러가서 멈추지를 않는다. 멈추지 않고 밤낮을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것은 모두 이와 같다.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저렇게 간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냇물에 가는 거,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 흘러가는 것의 의미를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계속 간다. 그런데 저것은 밤낮으로 멈추지를 않고 간다고 하는 저 의미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 저 시냇물처럼 시간도 세월도 그렇게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세월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그때 해야지 만약에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 시간이 가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셈이 될 테니까 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때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으면 어떻게 저 장면을 읽느냐 그러면 이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되돌아오지 않는다. 불반복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이 흘러가면 다시 저 물이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이 오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사실 다른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인데 지금 무엇을 안 해놓으면 다른 일을 포기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운동한다고 하는 그 운동성에 주목하는 해석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불반복성을 이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성으로 보나 불반복성으로 보나 두 개 다 공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 유학에서는 다시 오지 않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물로부터 얻었는데 이 글이 이제 그 대표적인 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